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이렇게 좋은 날에 또 교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나도 좋아요. 예. 최근에 그 동경대전 주예본을 내셨잖아요. 예, 냈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동경대전 인기가 많이 이제 주변에서 확장되고 있는데, 근데 저도 동학연구소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의문스러운 점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겨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또 현재의 교수님의 동경대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듣고 싶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최 선생 문제 도원기서에 의하면 이 동경대전이 처음에는 동경대전이라는 표제로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전으로 간행이 됐는데, 이 동경대전이라는 표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글을 모은 건데,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펼 때는 일책을 다 써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 써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때는 그것을 모아서 동경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재판이 발견이 안 됐는데 1880년에 인제에서 발간된 게 한 번이 발견이 안 됐지만, 그때 비로소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은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동경대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처음에 지금 최 선생이 나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도원기서에 보면 문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최재호 선생 문집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 동양에서의 경전이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인지 언경야라, 현자의 말씀을 전이라 그랬어요. 성경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이제 성인으로서 가르침을 펴신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즉 동학의 경편들을 동경이라 이렇게 한 거죠. 대전이라는 것은 모두 모았다 이 뜻이니까 동학의 경편들을 모두 모아서 일책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름을 이제 빌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1880년 그 판본이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판본부터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동경대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내에서는 이제 구성설과 또 동경대전 원본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되고 있는데, 또 근래에 어느 분은 이제 원본설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과연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원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성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교수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우리 천도교단서는 기록에 의하면은 해월 선생님이 문식이 없어서 이걸 글로 쓰지 입으로 구성을 하고 문식이 있는 제자가 받아 써가지고 그것을 판각을 했다는데,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원본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표영삼 선생님인데, 그분께서는 이제 해월 선생님이 평생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녀서 채보따리라는 별명을 붙었다 이거죠. 근데 그 보따리 속에 동경대전 원본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건 표영 선생의 짐작이지 그 안에 원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본을 가지고서 그 동경대전을 냈다 하는 것이 이제 원본설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동경대전에 개미 중춘판, 개미 중합판, 무자판 이런 데에 발문을 쓰는 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친여 시영, 그러니까 친히 그 선생님이 포독할 당시에 이 하늘님의 성덕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해서 공기 성덕지 유오에서 극우 개해년에 이르러서 친여 시영, 친히 나한테 여는 이제 주다의 뜻이 있으니까 친히 나한테 주면서 상유 침자지교, 늘 이것을 색이라는 가르침을 나한테 했다. 침자지교 이렇게 읽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 부분을 가지고 친히 줬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자는 줬다의 뜻도 있지만은 더불어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친히 시영과 더불어, 시영은 최시영 선생을 말하는 거죠. 친히 시영이 나와 더불어서, 이 상이라는 글자가 참 묘합니다. 늘 더불어서 늘 나한테 친자의 가르침을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나한테 주면서 늘 이렇게 가르침을, 친자의 가르침을 줬다, 이게 좀 뭔지 어색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발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이 최시영 선생님한테 원본 전체가 없었다는 게 나타나요. 불타고 좀 쓴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했다. 그 다음 구암 김현국 이분이 쓴 그 발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친자하였다 그랬어요. 친히 이것을 입으로 불러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 썼어요. 받아 쓰느냐고, 열의 아홉은 잘못 쓴 게 많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모아서 다시 이것에 교요를 해가지고 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원본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원본을 가지고 있었겠죠. 선생님이 쓰신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당신 것을 당신이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본과 구성설이 절충되는 절충설이 나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보따리 안에 그 원본이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평 선생님의 추측이에요. 근데 이 추측이라는 것이 두 번 넘어가니까 들었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최근에는 보따리 안에 원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추측이 비약된 겁니다. 이 추측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도 친여 시영도 친히 시영에게 줬다기보다 친히 시영과 더불어서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가 이걸 꼭 목판으로 새겨서 세상에 남겨라, 이런 가르침을 늘 같이 계시면 줬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수은 선생님께서 이것을 전부 쓴 것이 아니라 한 편 써서 가르치고 한 편 써서 가르치고 제자들한테 쓰고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각 제자들한테 흩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잡혀가셔서 그 극형을 당하셨는데 그때 그걸 뭐 이렇게 투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가지고 있는 원본과 일부 없는 것들은 구성을 하셨고, 또 일부는 흩어진 것들을 모아드리고 이래가지고 동경대전을 내지 않았느냐. 특히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쓴 동경대전 발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주 역력히 나타납니다. 예. 어찌됐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이제 원본설보다는 이 절충설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인제 경진판 이후에 이제 해월신사께서 이제 동경대전을 이제 저 인제뿐만 아니라 목천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 체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제판본이 발견이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게 1883년
그때 개해년인데 개해년 2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음력이니까 봄이죠. 그 2월 달에 충청도 목천에서 발견한 게 나와요. 이게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에는 없지만은 같은 해 여름에 경주에서 발견한 게 나와요. 개미중화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미중화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미중춘판하고 개미중화판하고 똑같은데 개미중화판에 몇 편이 더 실려 있어요. 이거를 봐서는 완전한 원본이 해월 선생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예. 만약에 완전한 원본이 있으면은 개미중춘판에 완전히 다 실었겠죠. 근데 경주판에서 한 편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새로 발견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888년 무자년인데 무자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 딴만에 생긴 거는 목천에서 발견하는 것 같은데 그 무자년 판본이 경주판하고 똑같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심묘판, 심묘판이나 인진판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건 좀 부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 판본들에 나왔다는 어떤 기록은 없어요. 근데 현행 발견돼서 지금 있습니다. 네. 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교수님께서 그 2010년도인가요? 동학학고에 그 새로 발견된 판본이 인제판일 것이다. 인제 네. 그 경지판일 것이다. 라는 논문을 제가 쓰신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도호 선생이 그 주의한 동경대전에서도 이 판본이 아마도 최초의 판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그저- 아주 확정지었죠. 그거.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내가 사실 그 2010년도에 그 판본을 보고 논문을 쓸 당시는 거의 이게 인재판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결론 못 내리는 이유가 간지가 없어요. 간지요. 간지. 다시 말해서 네. 이게 이 1880년에 나왔다는 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네. 실증이 있어요. 첫째, 이 문집을 만든 데에서 문집의 형태를 띄었어요. 권지1, 권지2, 권지3, 권지4 이렇게 문집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거기 쓰이는 한자들이 그 고자들을 많이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개미 중춘판이나 중화판에서는 고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이게 인재판본일 것으로 나는 상당히 경진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경진판일 것이라고 이제 그 잠정적 결론을 내렸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도월 선생님이 이제 이게 첫 번째 판이다 하고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목천 판본이 저기에 그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예. 충남역사 박물관. 네. 거기에 이제 그 판본 때 회의를 하러 갔는데 이 서지하는 전문 교수가 와서 보더니 이게 전부 활자본이라는 거예요. 목판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활자본이다. 예. 근데 이 활자본이라는 건 이제 이미 도월 선생님도 다 얘기를 했죠. 목활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 도원기서의 인재판본인 경진판본을 낼 때 보면 이건 활자본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은 그거는 목판본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 문집 친자지지 이 영이 세이구이라 선생님의 문집을 이 새긴 지가 그 세월이 이미 오래됐구나. 그래가지고 금호 경진 지금 경진년에 이르러서 1880년 그러니까는 목판을 새기기 시작한 것은 그 전에부터 새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강시원, 전시왕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간하려고 어떤 그 반론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새겨가지고 오다가 경진년에 이르러서 발간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겨가지고 왔다니까 뭘 새겼겠어요? 목판본에 세웠죠.
목할자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사들이 쭉 나옵니다. 예, 예. 유사라는 건 실제. 근데 치판, 네, 판을 판. 다스리는 예. 관장하는 유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침자, 즉 이것을 새기는 유사들이 있어요. 예. 새기는 목활자본이면 새기지 말아야죠. 목판이니까 새겼죠. 그 다음에 서유사,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그걸 판에다 붙이고 새기고 이것을 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서 이건 목판본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도 선생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인재판은 목활자본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재판은 목판본이 분명한데, 기록에 예,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면은 목판본에 지금 경진판이 발견이 안 됐다라고 안 된 거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됐다고 봐요. 안 됐다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예. 그 발견이 만약에 간지가 없어도 네네. 바로 이게 이제 목판본이어야 하는 것. 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목판본의 과정이니까 예, 예. 목판본의 과정을 겪고 여기에 배정된 유사들을 보면은 목판본에 해당되지 목할자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유사, 이 경전의 글씨, 경진판의 경전의 글씨를 쓴 사람이 전세인이라는 사람인데 정선 네, 사람. 전세인. 예, 예. 근데 그분의 글씨가 도원기소 글씨를 썼어요. 예. 그럼 도원기소 글씨하고 이렇게 맞춰봐서 두 글씨가 같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경진판일 가능성이 크죠. 아, 예. 그 다음에 이 도원기소가 잘 아시다시피 발간이 이 글씨를 써서 일책을 냈는데 거기에 세상에 알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월최 선생께서 이것을 깊이 감춰둬라. 네. 그래서 유시원이라는 사람이 정선 도접주 유시원이 집에다 감춰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원의 아들 유태카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예, 그분. 예. 그 구암 김연국이라는 분이 시청교로 갔다가 상제교를 만들어서 계룡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상제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그 상제교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전세인이라는 분이 상제교에 놀러가서 며칠씩 묵으면서 그걸 백혀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908년입니다. 네. 1908년에 백혀다가 그건 지금 유시원의 증손자 되는 분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전세인의 글씨죠. 네, 네. 전세인의 글씨가 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도원기소 두 종이 남아있는 거죠. 그 글씨와 목판본에서 써진 글씨가 아, 동일인의 글씨라면은 이건 경진판인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아직 뭐 나는 그 글씨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내가 경진판이라고 고증을 그럴 것이라고 한 그 판본이 전세인의 글씨하고 좀 다릅니다. 아, 글씨가 또 다르고, 다릅니까? 네, 좀 예. 다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질 않아요. 목판본이 아니고 목할자본이라는 거, 그다음 글씨가 좀 다르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봐서는 그거는 경진판은 아니지 않느냐. 아닌 걸 내가 그냥 고증만 했지 확증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도울 선생님이 그걸 이제 완전히 최초 경진판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찌됐든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제 동학 최초의 역사서를 저는 이제 도원기서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대선생주 문집이라든가 또는 뭐 수원 문집, 수원 행록 이런 비슷한 류의 글들이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이제 대선생주 문집이 어느 분 말씀에 의하면 1865년에 이제 그 박하선이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것서 그것이 최초의 역사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네. 교수님이 그게 그 이제 점에 특히 대해서 좀 요즘 예. 그 도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네네. 도울 선생님이 어떤 전제를 깔았냐면은 표용산 선생님이 1865년에 영해접지 박하선이가 썼다라고 고증을 했다. 네. 난 그래서 표 선생님의 고증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올 선생님이 얘기한 배용삼 선생님의 그 대선생주 문집이 그 가장 오래됐다는 설은 네. 1985년도 한국사상이라는 그때 이게 잡지가 있었어요. 예, 한국사상 논문집. 논문집. 그 논문지 20호인데 거기에 수은 대신사라고 그랬던가 생애라는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수은 대사의 뭐 생애와 사상. 네,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바로 그렇게 1865년 박하선이 썼다 이렇게 그 고증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도올 선생님이 배용삼 선생님이 고증을 했고 나는 표 선생님의 고증이 옳다고 본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2004년도 거예요. 배용삼 선생님이 동학 1과 2를 그 도올 선생님과 관계되는 통나무란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20년 전에 했던 당신의 주장을 바꿨어요. 예. 그것은 박하선이 쓴 게 아니고 도원기서에서 수은 최재호 선생 부분을 그것만 발췌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을 뒤집었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도올 선생님께서는 배용 선생님이 최초에 한 그러한 그 학설만 내나 주장했지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배용삼 선생님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대선생주 문집이 멈춰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아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 고집된 것이다. 그렇게 잘못했다, 뭐 잘했다 말씀 없이 예. 완전 바꿔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수은행록이라고 지금 전해지는 건데 네. 수은행록이 4가지가잖아요. 당곡본, 용광본, 예. 그다음 계룡본, 도곡본. 이제 김상기 교수님이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 그걸 가지고 네. 이제 김성기 선생이 모아서 예. 거기서 교열을 해가지고 수은행록이라고 냈습니다. 이제.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을 대선생주 문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1865년 그 영해접주 박하선이 했다. 근데 1865년이면요 수은 최재호 선생이 지금 그 형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도 안 된 시간이고, 예. 그 다음에 동학교도들이 기록에 의하면 이래 서로 길을 가다 만나면 모르는 척을 모른 척하고 한대요. 피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예, 근데 아는 척을 했다가 예. 고변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 우리 못 본 거야 이러고 지나가는 시절인데, 그 다음에 박하선이 이분은 곧 돌아가셔요. 그 수은 선생 체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영해부에서 잡혀 들어가서 1869년인가 그 매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고초를 겪는데 언제 그걸 썼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배용 선생님이 두 판본을 대조해 보니까 도원기서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더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후대의 사람들이 첨삭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게 바로 그 대선생주 문집이다. 네. 이렇게 고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도올 선생님이 배용 선생님의 설을 따른다 하면은 나중 거를 따라야지. 그것이 그 바뀌기 전 것을 따라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분이 수정했던 것을 모르셨던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분이 뭐 원체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제 생각에는 대선생주 문집은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최초의 판본이 아니고 네. 도원기서의 수은 선생 부분만을 쓴 그러한 그 기록이 대선생주 문집이다 이렇게 알아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최선생 문제 도원기서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그렇죠. 네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더군다나 이제 말씀이신데. 강시원이 후서를 쓰거든요. 네네. 서라고 썼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후서라고
그 명칭을 붙인 거예요. 보면 수훈 선생 때에서는 참고할 게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참고할 게 만약에 대선생 때 문집이 있으면 참고할 게 왜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어느 저명한 그 동학 연구자분 중에 박사 논문 중에 하나도 이 도원기서가 먼저가 아니고 대선생주 문집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선생주 문집을 보면 해월 신사께서 이 도통전세를 받았다는 근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도원기서에 해월이라는 분이 본인의 그 도통전세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근데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이 그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편찬을 했다면 그거를 왜 감춰놨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쇄를 해서 쫙 다 돌렸겠죠.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참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고. 첫째 해월 선생을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아니 아무리 당신이 그 도통 받은 것도 없는데 도통 받은 척 하려고 그럼 선생님을 속이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해월 선생을 얼마나 잘못 본 겁니까? 난 그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거기에 내가 추측해 보는데 왜 감춰두느냐면 이 빌제 난하고 연계됐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목에 현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춘 거거든. 그러니까 비록 감출망정 쓸 거는 다 썼다 이거예요. 이 빌제 난도 그러면 안 쓰면 되죠. 근데 지목을 당할 망정 다 썼다 이게. 그렇지만 그걸 감춰뒀다 이거죠. 그 감춰뒀다는 자체는 이 해월시사 당신이 당신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썼다고 왜 감춰뒀겠어요, 말 그대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최영선 선생님이 아직 번복하기 전이었습니다. 아, 그분도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 번복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영선 선생님이 1985년에 쓴 논문만 보고 쓴 거예요. 85 그분의 논문이 나온 게 1987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2004년에 번복을 하니까는 번복하기 전이니까 최영선 선생님의 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그 대선산주 문집에 대한 교수님의 지금 말씀은 표영산 선생님께서 1985년에 한국사상 2집에서 발표한 20집에서 발표한 수훈 대신사의 생애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뒤에는 이러한 수훈 문집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고, 그렇죠. 또 2004, 5년 정도에 나왔던 동학 1, 2라는 책을 통해서는 동학 1, 2에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의견을 그렇죠. 내놓으신 거잖아요. 다시 도원기서가 최초의 동학 역사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했고요. 얘기는 안 했고요. 이 대선생주 문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1900년대에 누가 베껴가지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도원기서에 수훈 최재호 선생 두 분만을 베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대선생주 문집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분명한 것은 최전생 문집 도원기서, 이 도원기서가 편찬된 1880년 이후에 보급이 된 책이라는 것은 확실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건 분명하죠. 여러 가지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그 최채 판본보다, 이게 도원기서보다 대선생님의 문집에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건 베껴 쓰다가 잘못 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도원기서의 수훈 최재호 선생의 부분을 베껴 쓴 게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운기서 발문에도 그러면 그 누구죠? 강시원 선생님의 어떤 심정적인 얘기도 발문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 이거를 갖다가 예. 참고할 게 없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있었으면 참고할 게 있죠. 아, 강수 선생의 심정이 그렇지. 다른 어떤 이것을 네. 집필하는데 참고할 것이 별로 없었다. 그 수훈 선생 때의 일에 대해서는 참고할 게 없어가지고 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만약에 대선생 때 문집이 그 전부터 있었으면 왜 참고할 게 없어요? 그걸 참고하면 되죠.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용어가 많이 헷갈리는데 최 선생 문집 도원기서 순서로 보자면 그 다음에 뭐 대선생 주 문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훈 문집에 관한 한 4가지 본이 아까 뭐 단곡본, 용강본 이렇게 해서 4가지 본을 김상기 교수님께서 그렇죠. 4가지 본을 종합해서 수훈 행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세간에 떠돌고 있는 거네요. 요 3가지. 수훈 행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아시아 연구라는 그 논문집에 네네. 활자를 실었어요. 김상기 선생이. 그 수훈 문집은 수훈 행록. 예, 수훈 행록은 이제 뭐 정황상 또 교수님이 그 제가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청림교에서 어떤 정황적인 글을 쓴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림교에서 그 베끼는 과정에서 네네. 해월 선생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예. 베꼈을 것이라고. 예. 그것도 이제 배영선 선생이 그 2004년도에 내놓은 학설입니다. 야. 네. 근데 어쨌든 건 뭐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고요. 요 부분은 대선생 주문집 또 도원기서 수훈 행록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구별을 잘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동경대전 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 그 동경대전이란 거는 언제 이름이 붙었으며 네. 동경대전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동학교단에서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참 내 생각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선조를 지배해왔던 유교나 또 불교, 새로 들어온 서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경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경전은 성인의 말씀을 경전이라 한다 했으니까 수훈체제 선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한 거죠. 그리고 해월 최재형 선생님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영양 용화동 윗대치에 계시다가 이필제와 연계가 돼가지고 관군의 침입을 받고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래서 영월 직동에 가서 숨어 있다가 직동으로 찾아서 입교를 한 유인상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정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그 이필제 같은 사람한테 꼬임에 넘어간 것은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심지를 굳혀야 된다. 그래서 49일의 기도를 감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태백산 적자암에 들어가서 49일의 기도를 하고 그 이후 8번에 걸쳐서 49일의 기도를 함으로써 어떠한 마음의 심지를 단단히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단양으로 옮겨가시는데 1874년에 옮겨가십니다. 거기 가서 그 종교적 의례를 정례화시킵니다. 설법제, 인등제, 구성제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이 오늘로 말하면 그런 인등제니 이런 게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종교의 그 일요일날 예배 받는 거나 똑같아요. 동양에서는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게 없으니까 제례를 지냈었잖아요. 제례. 그 상망에 지냈어요. 초하루하고 보름에 제례사를 지내요. 하늘님께 제례를 지내는 거죠.
제례를 지낼 때 지내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날 다시 모여서 신앙적 결속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속을 하고 신앙적 어떤 그 마음을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의례를 확정하고 그 의례가 확정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일책으로 묶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경전의 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수련, 의례, 경전 이런 걸 10년 동안에 합니다. 그 10년 동안에 경력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1880년에 인제해서 동경대전을 내고 1881년 단양 천동에서 용담사를 내죠.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공고히 하는 거예요. 보다 공고히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10년간 그러한 그 공고히 하고 그러한 노력이 그렇게 산간을 쫓겨다니던 즉 영월에 갈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1880년대 되면 전국으로 어교도들이 확대됩니다. 예. 그 정도로 조직을 키운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조직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네. 나는 오늘 천도교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담을 만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천도교가 세상에 천도교의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많은 건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지금 현재의 천도교 경전이 그 많은 판본들 중에서 지금 어느 판본을 가장 중심으로 작성된 겁니까? 그것이 이제 그 개미 중화판을 네. 바탕으로 했어요. 개미 예. 중화판이 그게 기록이 없는 건데 발견이 돼가지고 네. 천도교에 기증이 됐습니다. 지금 천도교에서 보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만들어낸 것이 예. 오늘 천도교 경전입니다. 네. 뭐 아무튼 무엇보다 이 경저 동경대전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하게 되고 체계가 되고 역사 관계라든가 지금 쭉 그런 체계에 관련된 말씀 쭉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주변에 그 많은 공론들과 함께 저희 또 천도교 입장에서도 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 천도교 경전도 좀 더 현대화되는 작업이 하루빨리 좀 네, 그래야 됩니다.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제 판본서부터 2021년까지 그 천도교 경전이 나왔는데 일제 시대 때에도 이 동경대전과 용전서가 나왔어요. 광복이 된 뒤에도 나왔고 6.25가 끝난 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게 1956년도에 그 동경대전 그 뒤에서가 나왔는데 뒤에 판본이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옛날 어려운 한자를 그대로 지금 번역해서 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현대에 발맞춰 가려면은 새로운 해석, 새롭다고 해서 전혀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읽고 알 수 있는 해석을 하고 그것으로서 경전을 내고 경전을 읽고 잘 모르면은 어떻게 이 종교가 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전달이 됩니까? 네. 절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교수님. 예.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요번 지금 동경대전에 관해서 너무도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저희 이제 일반인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요건 뭐냐고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도 또 이제 중요한 좀 공통되는 질문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다음 강좌를 또 한번 통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너무 이 덥고 힘든 시간인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기 감사드리고요. 뭐 정원에 나와서 좋은데 예, 예. 좀 앉아 있으니까 좀 덥고 땀 나네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아주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